말 안장에서 본 조선인데 이거를 이분이 이제 1891년 말까지 유경공원에서 교사 활동을 했는데 선생을 했는데 1890년에 조선을 말 위에서 봤다. 이 얘기는 말을 타고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유랑을 한번 하셨네요. 이제 유랑이라면 유랑이고 또 이게 업적이라면 업적입니다. 평양을 다녀오셨는데 평양을 갔다 와서 한 2주 걸린 것 같아요. 말을 타고 이제 4, 5일 걸렸는데 이제 이분들은 그렇게 빨리 안 갔습니다. 얼버트 박사 기록에 보면 평양까지 빨리 갈 때는 그냥 이틀이면 갔어요. 매달리면 이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갔느냐? 그때는 이제 양반들이 가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마로 가서 임무교대를 합니다. 여기에서 가마가 막 뭐 평양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일산, 그때 고향이죠. 고향에까지 누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임진강을 건너고, 근데 임진강을 건너서 거기서 이제 개성 어디까지 이제 또 누가 가고, 그러면 본인은 안 쉬고 가는 거예요. 가마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 또 임무교대를 하고, 헐버트 박사는 말을 타고 갔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고 아펜젤라 선교사하고 같이 갔어요. 이제 감리교의 선교사가 아펜젤라고 장로교의 선교사가 언더우드인데 헐버트 박사보다 그 두 분들이 1년 먼저 왔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그렇게 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가 발전할 수 있었어요.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싸움을 하지 않고 그때는 같이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 분은 근데 그 중간 역할을 한 분이 바로 헐버트 박사예요. 개신교 초기에. 그 개신교에 계신 분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우리 역사에서 헐버트 박사가 중간에 조정자 역할을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 개신교가 전혀 장로교, 감리교 그렇게 불편 없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 있는데 숭이여고인가요? 모펫 선교사라고, 마펫이라고도 오고, 그 세 사람이 간 거예요, 이제. 그 두 분은 평양이 선교지로 적합하냐. 시찰하러 가셨고. 그렇죠. 가서 상황 파악하러 가신 거고, 헐버트 박사는 첫째는 호기심이 발동했고. 간다니까, 나 안 가본 곳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얘기가 됐는지 미국 공사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평양에 석탄을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이 여행기를 10회에 걸쳐서 일본 신문에 기고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여행을 했다라는 거는 알았는데 일본 신문에 기고했다라는 건 몰랐어요. 불과 3년 전에 알았어요. 네.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미국인 로버트 네프라고 하는 NEFF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는데 서울에 사는데 프리랜서 컬렉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활동상 글이나 사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어느 한국에 기증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어떻든 그분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장을 저한테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먼저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저오고 그분은 평양을 왜 갔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줬더니 그분 기고한 게 있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좀 가지고 있다 이거 한 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일본에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일본 거기를 갔어요, 이제. 요코하마 계양박물관이라 하는데 갔더니 재팬 메일 신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891년, 90년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찾기 시작했더니 거기에서 10편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1800. 회장님 신봤다 싶었겠네. 그렇죠. 그렇죠. 10편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네프도 나중에 다 구했더라고요. 이제 아까 그 미국인 그 네프 씨도 다 구해서 어떤 그 네프 씨가 또 고맙게도 이걸 그 데이터베이스화 했어요. 이렇게 다 했어요. 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프 씨가 자기가 직접 타이핑한 거예요. 이제 이게 타이핑이 좀 잘못된 것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다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떻든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걸 좀 앞으로 특별하게 좀 발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분의 역사관을 여기서 역사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첫날 서대문을 빠져나가서 모학제라고 그래요? 무학제라고. 모학제예요? 예. 거기가 옛날에는 너무 험난한 길이었더구만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가는데 사실은 거기가 가장 험난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를 넘어가는 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임진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하룻밤을 잤는데 그냥 빈대가 득실을 하고 메주가 이게 다 늘어져 있는 목침을 베고 이제 거기서 잤어요. 이제 그런 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주막이 어땠는가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 또 밥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잠값은 안 받는다. 조선에서는 밥상 숫자로만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 밥상을 같이 앉아서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하나 먹고 이제 그렇게 짜장면 한 값으로 계산하자니 그때는 한 상 두 상이 나온 거예요. 상으로 돈을 받는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개성에 가가지고 그 개성에 가가지고 그 한 상씩 나오는 그런 집에 가봤어요. 몇 년 전에 그것도 이제 그 당군민족 그 헐버트 박사 그런 관계로 갔었는데 지금 개성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남아있구나. 남아 있어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인간적이다. 그 가격 책정하는 게. 예, 그래서 헐버트 박사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인들은 인간적이다. 예, 그 한 상. 그래서 몇 상으로가 중요하지.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옛날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몇 시에 자고 또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이제 이런 거 잠을 일찍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뭐 이제 이런 내용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쭉쭉 가면서 중간에 금천 뭐 이런 고을이 나오고 선주교가 나와요. 또 이제 개성의 선주교가 나옵니다. 여기에. 예, 그리고 조선의 다리는 어떻게 돼 있나. 그 패싱 오브 코리아의 그 세 종류의 다리가 사진으로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나무 다리, 돌 다리, 그 아치형의 다리 이렇게. 그렇죠.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함흥에 있는 뭐 다리 이제 그런 것. 근데 어떻든 이분이 이제 그런 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조선의 풍광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여기다. 그래서 일본 풍광에 일본의 뭐 나카센도인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일 유명한 곳이었나 봐요. 일본에서. 거기하고 특징은 다르다. 나카센도는 나카센도 장점이 있고 그러나 한국 풍경이 일본 못지않다. 그때 외국인들은 전부 일본만 이게 또 일본 신문에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만 좋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내륙 지방과 그 해안가 부산하고 원산이 그때 개항이 됐었잖아요. 제물포하고 부산 원산 이 제물포가 개항이 됐었는데 평양도 개항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그래서 평양에 가가지고 평양 사람들에 대해 특징을 또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첫째는 평양 사람들은 불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못 참는구나. 뭔가 정의롭지 그렇죠. 않은 거에 대해서. 그렇죠. 불의를 못 참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생활력도 강하다. 전라도가 곡창지대라고 그러지만 제일 부자인 것 같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평안도가 더 부자다. 생활력이 강해서. 이분 개인 의견이니까 뭐 제가 그건 어떻게 모르지만 어떤 이분은 그런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이 이제 평양에서 도시, 그러니까 옛날 고구려 시대부터 이제 이 단군 시대부터 이제 이 평양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에 대해서 어떤 흔적을 찾았어요, 이분이 거기 가서. 근데 평양도
평양 시내를 그 이분이 묘사를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다행히 운 좋게 2008년에 평양을 가가지고 모란봉 을밀대를 제가 다 가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묵었던 숙소가 양각도 호텔에서 묵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대동강의 여의도처럼 섬입니다, 그게. 근데 그 버드나무에 이분이 반해가지고 양각도 옆에 그 대동강가에 그 버드나무에 반해가지고 시도 지어놓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 버드나무의 아름다움. 근데 제가 느꼈던 거하고 아주 유사하게 이분이 느꼈던 거예요. 특히 제가 을밀대 거기 올라가서 대동강을 바라보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잊을 수가 없었는데 홀버트 박사는 똑같은 그런 풍광. 예, 그러니까 제가 번역하기가 좀 직접 가보셨으니까. 예, 쉬웠어요. 그게 가보지 못한 거는 그 풍광을 예,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평양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석탄을 들여왔어요. 석탄을. 근데 그때 평양의 석탄이 그냥 막 무슨 광산에 가서 캐는 게 아니고 노상 석탄이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쟤는 알래스카나 이런 데 가면 노상 석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석탄이 그냥 여기를 파면 있는 거예요. 그냥 땅 밑 지하로 가서만 석탄이 있는 게 아니고 무연탄하고 이제 유연탄이 있는데 이게 무연탄이라는 거예요. 예. 유연탄은 막 유황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 무연탄을 들여왔습니다. 서울로 가져왔어요. 이분이 가져와서 서울에서 실험을 하니까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질이 좋고. 질이 평양 석탄이. 그래서 그해 그러니까 이분이 8월에 갔다 왔는데 8, 9월에 갔다 왔는데 다시 300톤을 들여와가지고 근데 외국인들은 난로를 썼으니까 평양 석탄을 그해 외국인들 연료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공사관이죠. 그때는 대사관이 없었습니다. 공사관에서 이걸 미국 국무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의 광물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최고 산업이 이제 예. 시작되기. 그 전에도 시도는 있었어요. 이제 시도는 있었는데 조선에는 질 좋은 광물이 많이 있다. 근데 그게 오늘날까지도 지금 북한에 얼마나 지금 질 좋은 지하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그것도 통일이 돼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지하 자원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그것도. 그래서 그 지하 자원의 단초를 연 분이 저는 헐버트 박사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이게 의미 있는 글이다. 그래서 이게 여행기, 이게 영어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다 하면은 80페이지는 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이거를. 제가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래서 어떤 제 아는 친구한테 한번 보여줬더니 너무너무 재밌다고 책으로 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헐버트 박사 글 모아서 책으로 나니까 언젠가는 책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오늘 문 감독님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의 이 이후에 대개 유경공원에서 5년 반 계셨거든요. 1886년부터 1891년 12월까지 계셔서 5년 반 계실 동안에는 글을 쓴 게 주로 우리나라의 자연을 소개하고 민속을 소개하는 것으로 있고 거기에는 또 하나의 글이 있는데 그거는 꼭 제가 소개를 해야 돼요. 이 글인데 여기 보면 문 감독님 영어 잘하시니까 보이세요? Chinese tyranny in Korea. 중국의 청나라의 횡포. in Korea, 조선. 네, 중국의 횡포인 거예요. 이걸 9월 달에 썼어요, 이 글을. 이런 글을 4개월 만에 쓴 거예요, 조선에 온 지. 이 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헐버트 박사님이 또 이거는 세계에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외교 문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때 원세계가 있을 때입니다. 그 원세계가 얼마나 횡포를 부렸어요. 경복궁에서 그 말 세우는 데서 말을 세우고 안에는 걸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가마를 세우던 그 가마를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원세계에는 그 앞까지 그냥 가마 타고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횡포를 부린 사람이거든요. 원세계가. 조선은 중국이 겁먹지 말고 대들어라. 조선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자주적으로 행동해라. 그렇죠. 자주적으로 쫄지 마라. 쫄지 마라. 그리고 중국한테는 너희들이 조선을 자주적으로 놔둬야 너희도 이익이고 조선도 이익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면서 중국을 아주 비난을 했어요. 이게 이 헐버트 박사의 조선에서의 청나라 횡포가 그 세계를 향해서 조선을 보호해야 하는 그 조선을 대변하는 말하자면 아까 그 콜레라 그 글은 조선을 기독교 정신으로 또는 그 인본주의에 의해서 그 콜레라 글을 썼다 그러면 이거는 열강의 조선 침략에 대항하는 최초의 글인 거예요. 그럼 누가 청나라가 조선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미국 신문에 그때 이걸 쓴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서부터 헐버트 박사의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 하면은 1895년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의병들, 그때 그것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헐버트 박사의 마음 속에는 1886년 9월부터, 여름부터 독립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외세로부터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아까 그 평양 여행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과 조선은 조공국가 관계여야 했는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다. 지금 이제 무너졌다.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분의 독립운동은 1886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이제 이걸 일본어고 항쟁은 독립운동만을 얘기하니까 1895년 을미사변을 전후로 해서 이걸 얘기하지만은 한국의 자주국가, 한국이 자주 독립국가를 자주를 거기에 대한 운동은 이 1886년 가을에 쓴 헐버트 박사의 청나라의 횡포,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헐버트 박사는 외롭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왜냐? 청나라의 횡포에 대들었죠. 러시아의 횡포에 대들었죠. 일본의 횡포에 대들었죠. 미국의 친일 정책에 대들었죠. 이게 계속 외로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그것도 이분 인생에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보통 사람 학자들이나 글 쓰는 사람들이 편안한 속에서 대부분 많은 글을 쓰고 학자들이 편안한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조선 사대부들은 뭐예요? 또 한글은 안 쓰고 한자만 쓰고 거기에 대들었죠. 또 조선 사대부들 부패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 싸운이라고 대들었죠. 이게 이분 인생이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주 문 감독님하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특히 이제 1886년부터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헌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그러면 이제 헐버트 박사님이 한국에 오자마자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그 본능, 그 호기심, 뭐 그런 걸 쭉 이제 초기 5년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헐버트 박사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어떤 외침, 울림을 그 1886년부터 시작됐다는 거를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전혀 저도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내용이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의 아마 99.9%의
한국 분들이 모르실 내용인데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에 우리 헐버트 박사님의 활약상을 한번 또 조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